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 박범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어를 가지고 산업화 세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1987이라는 영화로 또 다른 세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987이라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1987년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79년에 대통령이 독재자가 총을 맞고 쓰러져도 끝나지 않았던 군부 독재가 드디어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기 시작한 시기죠. 바로 우리가 민주화라고 부르는 큰 변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생 영향을 끼치는 커다란 경험이 있는데요. 바로 민주화 세대에게는 바로 이 민주화라는 커다란 변화가 평생을 따라다니는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 민주화 세대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끌던 제5공화국 시절의 모토가 바로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찾아보면 당시에 어느 곳에도 정의라는 게 보이지 않죠.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의대 교수가 갑질을 했다고 해요. 수련이들한테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어라.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기다리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잡아놔라. 이런 것들을 시켰다는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 그런 권위에 의한 폭력이 횡행하던 시기입니다. 불과 30년 전에 우리 사회가 과연 저런 모습이었나 싶을 정도로 낯설죠. 영화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한 절대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데요. 서울지검 공안부장, 유명 신문사의 기자, 대학병원 교수,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 또 명문대 대학생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저 정도면 충분히 기득권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그야말로 한 줌도 되지 않는 소수 권력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맞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들은 스스로 이건 달걀로 바위치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싸웁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한 영화가 바로 1987이죠. 이런 경험을 한 민주화 세대에게는 연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 권력자들에게 맞서 싸울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한 게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힘을 합치는 것, 바로 연대였기 때문이죠. 영화에 보면 데모하는 학생들을, 데모를 하다가 전투경찰한테 쫓겨온 학생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는 가게 아주머니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연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에는 대학생들, 종교인들, 시민운동가들이 합쳐 싸우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영화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과 아니면 평범한 회사원들, 이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민주화라는 성과를 쟁취해내죠. 요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세대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 세대가 절차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그런 이슈를 본다면 민주화 세대는 여전히 약자와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바라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대학의 청소 노동자 문제, 해외 난민 문제들 같은 것들을 보면 민주화 세대가 어떻게 여전히 연대라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또 그들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정치적인 올바름입니다.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줄여서 PC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자유, 평등, 민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대에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민주화 세대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항상 그들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렇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때로는 상반된 아주 세속적인 물질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머리로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다른 세대가 보기에는 조금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화 세대는 진영 논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시 민주화는 단순한 갈등이나 무슨 정권 다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이었거든요. 전쟁에서는 어떠냐면 조금 흠이 있어도 우리 편은 나와 목숨을 같이 걸고 싸우는 동지고요. 상대방은 무언가 잘한 게 있어도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적일 뿐입니다. 지금도 민주화 세대가 구세력, 군사독재 세력에게 가지고 있는 반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어떤 실용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이게 과연 어느 진영의 편의 성 논리이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집단의식,
이거를 이제 좋은 말로 하면 공동체 의식이나 연대 의식일 수도 있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패거리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들은 뭉쳐서 싸우는 전투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싸움닭 같은 기질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연대감, 정치적인 올바름, 진영 논리. 이에 더해서 민주화 세대는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세상을 바꿨다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세대든지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자부심이 지나치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저 세대는 연대를 몰라, 이기적이야, 혹은 정치적인 올바름보다는 세속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혹은 역사의식이 없어서 아무 진영이나 막 지지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가 보기에는 조금 교만하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화 세대는 한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젊은이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사회의 주축을 담당하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바로 이 기득권은 바로 부모님이죠. 민주화 세대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고 때리거나 내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원하는 삶이 내 생각과 다른 걸 편안하게 지켜봐주고 기꺼이 도와주지도 않죠. 뭔가 한숨 푹 쉬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주화 세대의 모습, 영화 1987을 통해서 좀 보셨나요? 다음에는 민주화 세대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